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 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과 현대의학의 점검을 받으면서 10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고 나서 날도 막 요즘은 매일 덥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배드민턴장 가서 이 발 마사지를 하고 왔어요. 맨발 걷기. 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잠이 그냥 푹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시골에 살 때 그 여름철 되고 이러면은 막 그 모내기 하러 이럴 때 맨발로 막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걸으면서 이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간 나면은 저는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암 환자인 우리들은 맨발 걷기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45기 캠프를 이 지리산에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또 이래가지고 이게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없고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급한 게 또 암이더라. 그래서 급한 분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위생 지켜가면서 하여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느꼈지만은 혼자의 생각들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까 저렇게 결정을 내릴까 많은 망설임들을 갖고 또 고민을 하다가 매일 그걸로 그 생각을 하다가 밤을 새고 또 이러다가 이제 저희 캠프에 오셔가지고 저와 상담을 하고 또 같이 이제 암을 회복한 사람들이 회복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리고 이제 같이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할 방향을 정하고 현재의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이 잘 오신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는 이 희망을 품고 가슴속에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참 보잘것없는 이 박학근이가 살면서 또 그게 먼지 같은 일을 한번 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스태프들이 참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 또 와서 회복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사랑으로 접목이 돼서 그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은 감동을 받고 이런 생활들로 해서 이 캠프는 참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워낙 이 코로나가 많이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또 숙박업소 구하기도 힘들고 뭐하고 이래서 쉬고 이제 8월 말부터 또 하는데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허가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안 되면 또 다음 주 8월 초로 미뤄진다 그러네요. 그게 이 답이다 보니까 이게 건축 또 뭐 담당자 또 휴가 가고 뭐 이랬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건축에 차질이 조금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꾸준히 저는 뭐 거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에 이렇게 달라 그러거든요. 암 환자가 되면은 반드시
생기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직업을 반드시 사표를 써야지 또 살아남는다. 제가 다 해봤고 또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 그래서 궁금하시겠지만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깨달았고 제가 이상구 박사님 캠프를 마치고 2013년도에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에덴 요양병원이라고 들어갔어요. 남양주 에덴 요양. 거기에 암 환자들이 한 200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암 환자 요양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속해서 이제 여스타트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335 모여서 이제 그 산속이잖아요. 산속에 아침밥 먹고 이제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 환자들이 앉아서 이제 산책하거나 뭐 하고 모여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어울리지 않고 이제 제 혼자 제 생각들로만 바빠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이제 밑에 세상을 저는 이제 항상 운동을 해도 이제 산에 능선을 타고 이래가지고 한 3개월쯤 지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그냥 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막 누구는 어떻다 뭐 세상이 어떻다 뭐 하면서 막 그냥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게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 남의 말을 막 하는 것을 즐기면서 어디 시설은 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부터 싫더라고요 그게. 저는 세상에 이런 찌들어서 제 직업상 그렇고 끝까지 갖는 사람들, 범죄자들과 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막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치유를 하게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속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리고 밥 먹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바빠가지고 뭐 남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근데 암 환자들이 밥 먹고 나서 운동하러 가든지 뭐 하고 뭐 두세 명씩 어울리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어릴 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얘기를 하는 이 직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반드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대부분. 저도 이제 거기야 한 3개월 좀 지나다가 딱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자꾸 이렇게 보니까 내 자신이 자꾸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보거나 이러면은 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 반대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 유전자가 꺼지는 행동들을 하면은 이 암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내가 이래서 암 걸렸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칭찬을 많이 하고 남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제가 생각한 게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또 맺다 보면은
이 암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요원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 나름의 원칙을 하나 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일단 멀리 하자.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그 내용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을. 이게 진짜 나쁜 행동이다. 결국에는 내 몸의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그걸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남의 또 하나의 규칙은 뭐냐면 남의 얘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언제든 그 사람의 칭찬되는 부분, 좋은 점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저는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칭찬을 해도 바쁜 나의 짧은 내 남의 인생인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살고 늘 즐겁고 이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암 관리를 잘하고 치유를 잘하더라고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따라하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럴 때만은 제 몸도 변해지고 제 기분도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정이 딱 나올 때 그럴 때는 제 스스로가 그냥 입을 한 번씩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때부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세상에 많은 관심이 많은 거지. 저는 이 암 치유를 할 때에 그 강주의 그 유익현 선생님이 그 간암을 낳고 바보죽이란 요법을 가지고 이제 간암을 낳고 해가지고 그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 가기 전에 그분이 지금도 만나지만은 바보가 되라는 거죠. 바보는 아무런 그 근심 걱정이고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쁜 거, 즐거운 거 늘 겪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남의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어떻다, 뭐 누구는 이걸 하더라, 이러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야, 세상에 관심을 끄자 해서 저도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다 정리를 하고 조금 몇 개만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겨놓고 세상과의 뉴스도 끊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머리가 탁 비어대고 바보처럼 그냥 늘 즐거운 거죠. 왜? 고민거리가 없으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자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의 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사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나쁜 생활 습관이고 암 환자가 해야 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거의 안티가 없어요. 제가 누구를 뭐 어떤 그 지난번에 한 분 내가 뭐 어디 물건 많이 파는데 이제 뭐 누구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참 감정이 격해져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막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제 성질이 원래 참 더러워요. 확 그냥 직설적이고 저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그것을 바꿨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치유를 하는 암 환자가 되는 이상 그런 이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실상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들이 그런데 설상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흠집들을 자꾸 내보면 내 자신이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야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떤 것인지 진짜 모르면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큰 착각인 거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선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살죠. 진선미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암 환자는 몸이 결국에는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 덩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살고 즐겁게 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관심을 갖지 말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돼.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백날 얘기를 해봐야 제가 입만 아프더라 이거죠. 절대 사람은 생각을 잘 바꾸지 않아요. 제가 회복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다 가요. 대부분이 전화 상담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뭘 하면 자기 의견에 동조해 달라 이거야. 그래야 자기 마음이 안정되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느냐? 안 되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 하나 딱 도움 되는 게 되면 궁금증은 해결이 돼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싶고 또 내가 이것을 진짜 몰라서 그러는 분들한테 시간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캠프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서 자기가 있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리자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래 됐는데 어쨌든 자기는 자기들 고집대로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저 사람들 절대 설득시킬 수 없구나.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또 실패하고. 그래서 저런 시간들을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옳게 살자. 나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면서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연들이 많아요. 캠프에 대한 사연들도 많고, 또 병원에서 뭐 제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많고, 또 인간적으로 또 이런 살면서 또 치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사한테 서러웠던 것들, 이 피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분들 비난해본들, 그것이 원상복귀 되는 것도 없고, 내한테 도움이 될 게 없더라고. 그리고 그건 이미 지난 과거야. 원망을 한다, 뭘 한다, 그게 피해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질없는 짓이다. 그건 과거의 짓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가자. 시간을 아끼자. 얼마 남은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아끼자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떡 성질을 할 때는 성질 나요. 그럼 금방 나는 사과하고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 마음속에는 그분들의 미안한 마음들을 전했으니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분들의 선택이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20분 다 돼가네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진정으로 자기가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주위에 한번 잘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치유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흠을 잡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잡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보고 가자 이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본질.
괜히 또 뭐 남은 마음 가지고 또 얘기하는.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 관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저처럼 뭐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기분을 좋아하고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들만 매일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려고 하면 저는 못하게 해요. 계속 그런 얘기 하려면 나와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히 또 좋은 이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날씨가 무덥습니다. 예, 그래도 이것은 또 언젠가는 또 지나갑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